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성격에 대한 책을 추천하려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 20% 정도는 심각할 정도로 민감하고, 22% 정도는 적당히 민감하고, 42%는 전혀 민감하지 않다. 42%인 그들은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대는 사람들이다. 일레인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을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HSP라고 부르는데요. 예민한 성격에 대한 책은 저자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의 책,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쓰신 책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신 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어, 일단 이 모든 책들의 공통점은 저자들 대다수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더 이해의 폭이 넓고 또 설명과 묘사도 더 자세한 것 같습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의 책은 예민함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임상적 표현을 더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HSP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일레인 아론의 책이 있는데요. 그의 책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까다롭고 예민한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롤프 젤리는 원래 기자 출신인데요. 우연히 서점에서 일레인 아론의 책을 읽고 심리상담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쓴 책들은 예민함이라는 무기,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센서티브, 예민한 아이 육아법은 따로 있다,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책은 예민함에 대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예민함에 대한 유형화, 예민함의 요소가 무엇인지 등 좀 분석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 내려놓기,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 주로 일본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국내 의사분의 최근 책도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네. 그 예민한 일반인들이 쓴 책을 읽으신다면 아마 공감과 위로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남성 작가의 예민함에 대한 글이 두 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요. 그리고 네, 저 예민한 남자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남성들의 예민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의 예민함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세 권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권의 책은 매우 예민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주고 예민한 다양한 사례들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센서티브, 그리고 예민한 내려놓기 세 권인데요. 예민함 내려놓기는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함에 대한 8가지 요소를 잘 구분해 놓고 매우 분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임상 심리학자들이 쓰신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나 센서티브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예민함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아기들은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작은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커다란 소음에 깜짝 놀란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역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감정이 상하면 쉽게 울고, 걱정을 많이 하고,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기도 한다. 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자신은 단순히 관찰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숫기가 없거나 겁이 많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더 성장하면 이들은 두드러지게 친절하고 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 공정하지 않거나 잔인한 일, 무책임한 행동은 이들을 화나게 한다.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에서 예민한 성격의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러합니다.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대개 까다롭고 비사교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과 시선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불안, 우울, 자살의 위험에 이르기도 합니다. 민감함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발해야 할 대상이고,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입니다. 센서티브에 나온 일자 샌드의 글입니다. 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둔감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을 지나치게 섬세하고 겁쟁이며 심지어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오카다 다카시 의사의 실제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어, 대학생 때 이사한 지 2주일 만에 다시 이사한 적이 있다. 이사한 아파트에서 교차로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울리는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찾은 곳은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커다란 절 뒤쪽에 자리한 아파트였다. 몇 번을 가보고 집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고 조용한 동네라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사한 다음날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깼다. 하늘에서 쏟아진 굉음, 비행기였다. 이제는 이사할 때 도로뿐 아니라 하늘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집을 구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소에 여기 위로 비행기가 지나다니나요? 하고 진지하게 묻는 것도 어딘지 이상해 보일 것 같다. 네, 오카다 다카시의 예민함 내려놓기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이 책의 부제는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자기 발견의 심리학입니다. 주변에서 울보, 겁쟁이, 또 숫기 없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책을 맨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감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힘든, 자신이 둔감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예민함의 기준, 또 예민함을 해석하는 여러 논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읽다가 지칠 수는 있습니다. 센서티브,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을 위한 섬세한 심리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덴마크 심리치료사 일자 샌드의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의 내용이 간결하고요. 짧은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HSP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P의 특성, 자존감, 관계, 슬픔, 수치심, 불안, 재능, 이런 측면들을 모두 다 서술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HSP 상담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 내려놓기는 남보다 예민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한 내 안의 바늘 길들이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아픈 몸부터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까지 나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뭉뚱그린 예민함에 대한 묘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민함의 요소, 유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때문에 힘든 둔감한 사람이라면 특히 예민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예민함에 대한 책들을 리뷰를 드렸는데요. 예민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어야지 예민함이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책들에서 예민함에 대한 테스트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국내 저자가 쓰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 책에 나와 있는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음, 그 예민한 성격인데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데도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이 두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면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인데 예민함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공부하는 뇌의 예민함에 관한 챕터를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려요. 공부 최적화를 위해서 예민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뇌는 다니엘 에이맨이 저자고요. 예민한 뇌의 유형 7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자동 부정적인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없애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수험생이라면 이 부분을 참조하실 만할 것 같아요. 음, 예민함, 그리고 또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고 내 감정을 어찌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시라면 아래에 있는 이런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그리고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오늘도 예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매우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요즘 부쩍 예민해져서 나보다 훨씬 예민한 사람의 일기를 훔쳐보고 싶다면 오늘도 예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요. 저 예민한 남자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예민함 때문에 고민이라면 까다롭고 예민한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이 책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잘 쓰여 있더라고요. 아, 일레인 아론의 책이고요. 민감한 아이를 오해 없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그 민감한 영화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연령별로 그 센서티브 차일드의 특성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민감한 아이와 민감한 부모, 민감한 아이와 둔감한 부모, 이런 그 관계별로 행복한 양육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수치심을 줄이는 방법, 현명한 훈육, 그리고 민감성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의 모든 책들이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요리하며 잘 살아가는 게 좋은지 대안들을 다 잘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민함이라는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책 두 권입니다. 예민함이라는 무기, 그리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 두 권을 읽으신다면 예민함의 장점을 보다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요, 전홍진 선생님의 책인데요. 예민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예민함을 뛰어넘어 사회적 성공을 이룬 국내 사례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예민함의 천칭, 이 책 안에 나오는데 또 그와 함께 예민함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카페에서 대화할 때 상대편이 하는 말 외에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 모두를 신경을 쓴다. 인풋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편이 하는 말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예민한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다른 사람보다 2배 많다면 이를 감당을 하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을 쓰면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 예민한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서 곧장 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네, 전홍진 선생님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있는 내용을 발제를 해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둔감한 사람인데요. 아니, 어쩌면 예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제게는 매우 예민한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주변인들의 반응이기 때문이니까요. 4명 중에 1명은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민함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매우 예민한 지인에게도 예민함에 대한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